이제 우리 1번님들의 지존 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1번님의 매력은 4차원 기질이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우울했다가 밝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도 밝은 척을 한다든지 상처를 받았어도 티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할수록 오히려 갑자기 밝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울고 있거든요. 너무 슬프고 아프고 울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해맑아요.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사람처럼 되게 잘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맑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공허함이라든지 외로움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다 차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 그런 공허함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지켜줘야겠다라는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의 매력은 충분히 내가 발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복을 좀 탄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이제 좀 발산하려 치면 나의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발산의 기운을 덮어버린다거나 나는 지금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싶으면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꾸 나한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기운으로 좀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사주는 잘 모르지만 도화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 그런 살들이 있잖아요. 도화살 쪽보다는 화개살에 가까운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매력이 베일에 좀 쌓여져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진짜 나의 매력은 숨겨져 있다. 상당히 좀 비밀스럽고 매혹적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섹시한 부분도 있고 우아한 부분도 있고 천진난만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도 예쁜 복숭아꽃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5만 꽃이 다 어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도 있고 저 꽃도 있고 그러니까 향기가 엄청나겠죠. 근데 그게 박스 뚜껑에 덮여있다 보니까 뭔가 신비스러운 거죠. 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매력이 너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런데 그 뚜껑의 속이 궁금해서 온 사람들은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기다림에 지쳐서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텐 나의 뚜껑을 열어서 나의 이런 거 저런 거 다 자랑을 했더니 그 향기들이 너무 세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또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사람한테 대인 상처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매력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닫고 있어도 자연스레 나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궁금하다고 나 알고 싶다고 다가와 놓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 상처 안 받을 거야 하고 조용히 또 살려고 하면 또 찔러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1번님들이 갖고 계신 매력은 너무 우프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매력이 꽃이 너무 많아서 나의 이 엄청난 꽃향기들을 감당해 내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관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요. 어쨌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100명이 있다 라고 하면 그 100명 모두를 만나본 건 아니겠지만 사람을 적게 만났더라도 참 다양한 유형의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읽을 줄 알게 된다. 그런 재능도 좀 있어요. 공감 능력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체능 쪽으로의 끼가 좀 많아요. 우리 1번님께서는 그래서 예술 쪽이라거나 감정을 쓰는 일 그런 활동 쪽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박의 기운이 좀 있거든요. 기복은 있으나 그리고 대박을 터뜨리려면 원래 그냥 거저 대박이 터지지는 않죠. 고생을 좀 하다가 터져요. 원래 대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정말 지존은 맞죠. 지존은 지존이다. 완전. 네, 꽃이 한 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꽃들이 가득
가득 차 있는 그런 박스다. 완전 꽃다발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꽃이 많아서 다가오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향기에 막 정신 못 차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가진 능력이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 갖고 있는 매력이 많은데도 어떤 꽃을 뽑아서 보여줘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이 넘쳐나는 향기를 어떻게 하면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등등 1번님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아무래도 갈등이 많아지고 고민도 좀 많아지고 오히려 선택장애가 온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렇게 막 너무 억누르고 참고 맨날 그렇게 혼란스러워만 하다 보면 갑자기 사람이 한 번씩 좀 이렇게 획가닥 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1번님께서는 기복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나의 미모 포텐이 터지거나 내가 너무 활력이 돋을 때 얘들아 내 꽃 봐라 하면서 막 다 보여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눈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안 좋은 것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연예인들을 좋아해주고 예뻐해주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안 좋은 루머가 같이 따라다닌다든지 악플에 시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것도 같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1번님의 매력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잘나고 내가 예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꽃이 많고 매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시샘 질투 그런 게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존 매력이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우리 2번님들 지존 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2번님들의 매력은요, 상당히 고풍스럽다. 상당히 있어 보인다, 비싸 보인다, 똑똑해 보인다, 박학다식해 보인다, 지적이다, 인자하다, 사람이 참 여유가 넘쳐 보인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공부랑 연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베테랑이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신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높아 보이고 콧대가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고 굉장히 당당하고 활기찬 사람처럼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2번님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나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나의 있어 보이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속이 곪는 부분도 있다.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갈고 닦는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번님께서 갖고 계신 지존 매력은 일단 뭐든지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지식적인 면이든 마음적인 면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이든 정말 완벽하게 완전체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태양의 기질을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리더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완벽하게 보고 리더급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는 부담스럽다. 골치가 아픈 거죠. 이끌긴 해야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사람들은 우리 2번님이 너무나도 잘 해낼 것 같아서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2번님이라면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건데 2번님은 막상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발을 빼고 싶은 거죠. 막 도망을 치고 싶다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차피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던가 리더십이라던가
똑똑한 두뇌, 좋은 감각, 센스 그런 것들은 너무 기운이 좋게 타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골드 칼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거든? 근데 초짜인 게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2번님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선생님 냅두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든지, 나도 이제 막 학원 와가지고 이제 수업 듣는 학생인데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말을 걸면 되게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또 해줄 것 같고 그런 인상을 마구 풍기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또 만만하게 봐서 그런가 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만만하게 봐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란 사람은 좀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되게 학생들한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의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런 교수님한테는 인사 한번 건네기에도 더 편하고, 찾아가서 뭐 하나 물어보는 것도 더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수님을 절대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상냥하고 친근감 있는 교수님이지만, 그런데 점수는 좀 짜게 주는 교수님이 또 계시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잘해줘놓고 점수는 짜. 약간 2번님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그런 교수님이랑 좀 닮았어요. 깐깐한 게 좀 있어요. 인자한 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민하고 깐깐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기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골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나를 다그치는 거죠. 나를 채찍질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지내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좋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완벽해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는 부족해, 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이렇게 골드처럼 완벽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도 절대 꿀리지 않고 절대 기죽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우러러보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책 없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는 오히려 안주하게 되죠. 나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나를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고 끝나는 거죠.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께서는 내 스스로는 정작 압박감이 심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예민한 구석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나를 상당히 완전체로 본다, 완벽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님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3번님들 지존 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님들의 매력은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성장 욕구가 상당하신 분이라고 좀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이 강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3번님을 상당히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마음도 따뜻하고 똑똑한 부분도 있고요. 공감을 잘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준다, 경청해주는 자세가 너무 좋다,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거 있죠?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가 약한 사람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나의 당당함이 있어요. 나의 포스가 있고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같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리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 리더급들이 있죠? 그 임원급들이 있으면 그 밑에 그냥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원들이 우리 3번님을 믿고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실세라는 거죠. 임원급들이랑 친해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런데 3번님하고는 친해질만 하다 이거죠. 우리 3번님이 너무나도 따뜻하니까, 너무 친절하니까, 말도 잘 들어주고 똑똑하고 조언도 잘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포근한 그런 매력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나 모임에서는요, 회원들이 다 우리 3번님만 찾을 것 같아요.
3번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고 달래주는 그런 치유 능력이 좀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내가 무슨 동네 북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나한테 오만 얘기를 왜 다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의문을 좀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3번님이 갖고 있는 이 기질 자체가 일단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어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띄는 아우라를 좀 갖고 태어나셨고요. 근데 그 아우라가 우리 3번님께서 갖고 계신 인품에서 나온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님은 너무나도 좋은 인성 재벌로 태어나신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요. 근데 나 또한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3번님은 자존감이 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3번님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3번님께서는 정작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는 인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 3번님을 많이 부러워하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3번님처럼 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께서 갖고 계신 이 인품 자체가 워낙 명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급스러운 아우라는 진짜 막 어떻게 닮고 싶다고 해서 그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께서 진짜 내가 가진 돈이 많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사람한테 귀티가 나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우리 3번님의 어떤 매력을 또 좋아하냐면 바로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3번님이랑 자기가 이렇게 친해지거나 어울려서 같이 놀면 나의 급도 상승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아마 주변 사람들이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3번님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칭찬을 많이 해주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 공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들한테 마음 공부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3번님께서 갖고 계신 지존 매력은 인성 재벌이다. 그래서 귀티가 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3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 4번님 지존 매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4번님의 칼라를 보니까 좀 귀여운데 숫기 없음이 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숫기가 없고 낯을 가린다든지 약간은 사람이 소심하고 여리고 약해 보이고 보호 본능을 자극을 한다. 사람이 되게 토끼 같을 것 같아요. 토끼처럼 귀엽고 겁도 많고 착하고 순둥순둥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토끼가 알고 보면 승질 되게 더러운 동물인 거 아세요? 토끼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4번님한테 대체적으로는 한 대 이렇게 탁 맞으면 그냥 울고 끝내겠지만, 그냥 내가 도망가고 끝내겠지만, 진짜 참고 참다가 네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라거나 너 내 친구 건드렸어? 내 가족 건드렸어? 이러면 갑자기 막 꼭지 돌아가지고 승질 더러운 토끼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 늘어져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고양이 같다. 좀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제가 토끼로 예를 들었지만 고양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딱 보면 고양이들이 처음 보는 사람 좀 무서워하고 도망갔다가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눈치 보다가 몸 한번 쓱 비비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겁은 많으나 승질머리는 있다. 그게 우리 4번님의 매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4번님의 매력은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다 무난하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친화력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정작 나는 그 사람들이 무섭고 빨리 막 집에 가고 싶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리 4번님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솔직해, 정직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튀는 구석 없고 되게 유하잖아요. 차분하고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고 철학적인 부분도 많고요. 사람이 상당히 조숙해요.
항상 매사에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무난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짹짹거리면서 수다를 많이 떠는 애들보다 4번님처럼 입도 좀 무겁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어른스럽게 구는 사람을 아무래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4번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MBTI로 따지면 인프피인 거죠. 그 인프피들 덕후가 있어요. 인프피 사냥꾼? 인프피 수집가라고 하던데 그런 분들이 있죠. 인프피를 그렇게 귀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예쁘게 말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눈치 살피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는 모습 자체가 그런 숫기 없음이 그냥 사람들 눈에는 너무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죠.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항상 받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작고 소중한 존재 같았다가도 내가 다치는 일은 참으면서 내 친구나 나의 가족이 욕을 먹거나 무슨 화를 당했다면 누가 그랬냐면서 내가 따져준다면서 막 화내고 성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그 모습대로 또 귀여운 거죠. 인프피야, 누가 누굴 지켜주니? 넌 그냥 내가 지켜줄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 4번님께서 갖고 계신 지존 매력은 귀여움이다, 순수함이다, 보호 본능,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연약함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겁쟁이면서 순둥이면서 내 친구 건드리면 화도 낼 줄 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4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들 안녕히 가세요.